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수원에서는 이목지구에 들어설 한 아파트 분양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라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가 나오면서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이목동에 건립 중인 한 아파트 단지. 768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 9월부터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라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분양가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3,046만 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비슷한 면적인 인근 아파트 시세가 6억에서 8억대에 형성돼 있는 걸 감안하면 너무 높다는 평가입니다. 10억은 굉장히 센 편이죠. 아직은 제가 수원이기도 하고 저쪽 영통 쪽도 아니잖아요. 나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는 건설사가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양가를 심의한 수원시도 분양가를 더 낮추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최소화로 했어요. 그 부분은 토지 매입 가격 자체가 다른 토지에 비해서 비쌌어요. 거기가 이목지구가. 결국 많은 관심을 받았던 단지는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목동 일대를 교육 특화지구로 조성해 30, 40대 젊은 층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이었지만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에듀타운으로 교육 도시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곳에 이 삶의 터전을 가지려고 좀 고민하고 또 계속적으로 지켜봤던 많은 젊은 층의 부부들이 아쉬움을 토하고 수원으로 오지 않고 다른 지역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바로 옆 토지에 2차 단지를 지을 계획입니다. 2차 단지엔 1차 단지의 2배가 넘는 1,7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1차와 비슷한 가격에 분양하면 미분양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안산시 장상지구와 신길 2지구의 공공분양 본청약이 2년 이상 연기됐습니다. LH토지주택공사 측은 보상 지연과 연약 지반 등의 문제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당첨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내년 5월 본청약 예정이었던 안산 장상지구 A1 블록과 A9 블록의 공공분양 본청약 시기가 2027년 10월로 미뤄졌습니다. 2년 5개월이나 늦춰진 겁니다. 아울러 내년 5월 본청약을 앞둔 신길 2지구 A13 블록과 B1 블록 등도 블록에 따라 2026년 10월에서 2027년 9월까지로 본청약 시기가 변경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 문자와 우편을 통해 통보했습니다. 보상이 좀 지연이 돼서 문화재 주사 등 후속 공정 지연 및 강력 가스 관로 이설이 필요해서 신길은요? 신길도 지반이 약해서 그 처리가 필요해서 본청약이 다 연기가 돼서 이번에 안내문이 나간 겁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첨자 카페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정도로 연기되는 건 너무하다는 분노와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2년 뒤면 분양가도 치솟을 텐데 사실상 취소가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문의적으로 많이 오십니다. 일단 전화로도 많이 오시고 인터넷 민원으로도 많이 들어오시고.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금이 5%로 낮춰지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줄지만 결과적인 부담 비용은 똑같은 상황. 난데없는 본청약 연기에 따른 당첨자들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경기국제공항 후보 선정과 관련해 화성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제공항 건설의 사업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화성을 후보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수원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꼼수로 규정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군공항에 탈을 쓴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홍지구를 선정한 경기도를 엄정히 규탄하며 후보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의 국제공항 사업과 관련해 화성 지역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선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이 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최근에는 1이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용역 방법이나 평가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업체,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거고요. 경제성 부족에도 국제공항을 추진하는 건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화성호 간척지에 경기국제공항이 먼저 신설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용될 만한 위험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화성시 관계자도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빌미로 수원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려는 사전 포석 작업의 일환이 아니로 여겨져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여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건설을 저지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한 화성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반대 운동을 이어가는 한편 국제공항 후보지에 함께 선정된 타 지역과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가서 예비 후보지 철회하라고. 또 경기도도 계속 우리가 저항을 할 거니까 이천이나 평택 첫탄 거기도 연대를 할 겁니다. 이제.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에 이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에 화성에선 대응 움직임이 더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군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도 일부 참석해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부모의 결혼이나 이민 등으로 한국으로 와서 살게 된 학생들을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충은 바로 한국어라고 하는데요. 학생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들을 위한 정착 지원 체계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다가치 유스센터. 시흥시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에 중도 입국하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공교육에 진입하는 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건 한국어예요.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교육 수업 과정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게끔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 자녀 수에 비해 이 같은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 수는 지난 2016년 3,200여 명에서 2022년에는 5,700여 명으로 2,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한국어를 잘 못하는 점을 학교 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 심리 상담과 진로 상담 등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언어 장벽이고 그거를 이제 해소시킬 만한 곳이 시흥시가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센터든 더 넓혀서 그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시흥시의회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요즘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동네 치안과 안전시설을 살피는 이른바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군포시에선 이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두고 지역 내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자율방범대 등이 예산 낭비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반려견 순찰대 운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에 나선 반려인들. 매일 곳곳을 다니다 보니 동네에 생긴 작은 변화도 금세 알아챌 수 있는 지역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동네 안전지킴이 활동, 즉 반려견 순찰대 역할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범대원 활동을 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제가 뭐 호신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뭐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빨리 다급하게 112에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서울을 시작으로 안산과 수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려견 순찰대. 범죄 취약 지역을 순찰하며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신고하는 일종의 봉사활동입니다. 그런데 최근 군포시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셉니다. 기존의 취약지 순찰 업무를 도맡아온 자율방범대 측은 방범대 예산이 매년 삭감되는 마당에 반려견 순찰대까지 더해진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을 하면은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예산 편성해야 될 것이고 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기존 저는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극대화하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거지. 또 다른 신생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인원 지원하는 건 또 다른 옥상옥이다. 그러면서 반려견과 함께 움직이면서 과연 주민 치안을 책임질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민 참여형 봉사활동에 함께하고 싶다는 반려견 순찰대 찬성 측과 예산 낭비라는 반대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이해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최종 보류 결정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가상의 캐릭터를 통해 보다 진솔한 인터뷰를 전하는 AI 이모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계선 지능인의 목소리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립 은둔 청년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회와 단절하고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청년들이 경기도에만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하영 기자입니다. 고립과 은둔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부족에서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고립.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것을 흔히 아는 은둔이라고 합니다. 고립 상태가 지속되면 은둔에 들어가고 더 헤어나오기 힘들게 됩니다. 이런 청년이 몇 명이나 되겠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기도의 고립 청년은 무려 21만 6천 명. 39세 이하 성인 청년의 인구의 5.9%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인 12만 명은 은둔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위치 데이터 기반으로 거주지에서 평균 이동거리가 5km 이하인 청년들을 인구 비례로 표집해 실태 조사한 결과도 있는데요. 고립 은둔 기간은 3개월 미만과 1년 이상 3년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립 은둔 계기로는 취업 등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컸고요. 대인관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AI 이모지로 만나는 캐릭터 인터뷰, 고립 은둔 청년과 가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고립 은둔에 들어간 계기가 있다고요? 점점 숨게 되니까 또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랑 지내는지도 모르고 또 무섭고 숨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점점 숨게 되는 것 같고 눈 떠보니까 고립 운동이 되었네요. 면접에 많이 떨어지고 좌절이 심해서 10년 동안 은둔했었습니다. 현실 부정하고 나는 실패한 사람,
불행한 사람으로 단정지었고 인생 포기를 했었습니다. 고립 은둔 생활로 들어가면 일단 가족 모두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방문이 닫히면 열리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머님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 방법 써봐도 안 되고 저 방법 써봐도 안 되고 일본까지 유학을 갔는데 또 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힘들었고. 자녀가 은둔 상태로 들어가면 일상 생활은 물론이고 이를 보는 부모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머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죄책감이 많이 시달립니다.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오냐오냐 키웠길래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주변에서 섣불리 이야기를 합니다. 방이나 집에서 뭘 하며 지낼까요? 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활동이나 모바일 게임을 하며 밤낮이 바뀌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많이 나타나는 것은 식사인데요. 시간에 상관없이 식사를 하거나 배가 고파도 먹지 않거나 반대로 배가 불러도 불쾌할 때까지 먹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동안 고립 은둔은 단순한 개인 문제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파괴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고서에도 나오고 있죠. 이제는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립에서 나오기 위해 몸부림쳤던 청년들의 이야기 보다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은둔 청년의 문제는 단순한 일이 아닌데요. 고립과 은둔을 선택해 이들이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헤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아영 기자입니다. 고립된 생활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비용이 7조 5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경제활동과 출산, 결혼 등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금 등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법령과 정책 지원은 아직도 미약한 수준입니다. 고립 은둔 청년 역시 방문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도움을 어떻게 받을지, 극복해도 사회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등으로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은둔에서 벗어난 청년들은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뭘 하나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죽는 게 생각보다 정말 더럽게 어렵더라고요. 뭐 수차례 해봤, 수차례가 뭐예요? 수백 차례는 해봤죠. 고립 은둔 청년 중 78%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고립 은둔에서 벗어난 청년들은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과 도내 청년 지원 상담,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교수님, 솔직히 근데 제가 그런 거 할 실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좀 너무 겁납니다. 제 인생에서 쓰러지고 다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네, 그런 거를 좀 가르쳐주는 그런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6년 동안 은둔과 사회복귀를 반복했던 박세빈 씨는 방송에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고립 운동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도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 같이 즐거운 세상을 살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용기를 내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고립 은둔 청년들도 도내에 산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경기도 고립 운동 프로그램이 아마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걸 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 말씀들이랑 늦어도 괜찮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뭐랄까, 나는 실패작이 아니구나, 아직은. 전문가와 고립 은둔을 경험한 청년들은 다시 은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한시적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기다려줘야 된다, 지지해줘야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을 위한 너 취업해야지 이런 식으로 향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들에게 기회를 더 제공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고 그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방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청년들,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입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민간에 널리 퍼졌던 대중미술인 민화. 장롱이나 문 같은 것에도 널리 사용되곤 했죠. 우리네 전통 예술인 민화를 20세기 서양 미술 양식인 팝아트와 접목시킨 이색 전시회가 안산에 있는 경기도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네 전통적인 문양과 글자, 동식물을 현대적인 팝아트 느낌으로 재해석해 그려낸 작품입니다. 알록달록한 색상이 귀엽습니다. 갖가지 조각과 비석에서도 현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납니다. 재료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돌이 아니라 첨단 소재인 세라믹을 사용했습니다. 무려 길이 13m에 이르는 10폭짜리 산수화 작품도 있습니다. 단원 김홍도의 작품들을 모티브 삼은 것으로 강렬한 색채가 돋보입니다. 경기도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민화와 K-팝 아트 특별전, 알고 보면 반할 세계 전시회입니다. 예로부터 장롱이나 아니면은 문이나 이제 삶 가까이에 있었던 그 그림들인데요. 민화와 팝아트의 이런 교집합 속에서 또 어떻게 새롭게 한국의 현대 미술을 바라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획한 전시입니다. 전시회에서는 국내 유명 현대미술 작가 19명의 작품과 작자 미상의 작품 129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나 이미지를 주로 원색을 사용해 표현하는 대중예술인 팝아트. 이러한 팝아트를 민화에 접목시킨 작품들은 우리네 전통예술의 새로운 변신이라는 색다른 경험을 관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오래된 전통 민화와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유망한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작품들이 129점이 전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도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민화와 팝아트의 만남, 알고 보면 반할 세계.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 이번 전시회는 내년 2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